여기도입니다. 네. 아까 저희가 한밤 결단이 키워드였었죠. 이 앞에서. 이번엔 여기도예요. 여기 어디냐? 국민의힘입니다. 5.18 망언 도태우도 날아가. 네.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도 공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어제 역시나 밤 10시가 넘은 시각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5.18 폄훼 논란으로 2차례 사과문을 올린 뒤에 부적절한 발언이 추가로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앞서서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실까요? 공적으로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될 사람의 경우에는 과거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발언들이 어떤 공적 이슈에 관한 것일 때는 그 내용의 심각성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런 만약에 잘못된 생각이었다면 그런 걸 스스로 바로잡고 진심으로 생각을 바꿨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과거에 그 사람이 얘기를 잘못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말 진정성을 갖고 사과를 하는지 반성을 하는지가 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앞서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전에 장동혁 사무총장도 뭐라고 했느냐. 과거의 발언과 그 사람의 이 현재 모습까지 아울러서 같이 봐주는 게 국민 눈높이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보면 분명히 요 앞에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분명히 이거는 유지인 것 같은데 라는 기류였었는데 그런데 어젯밤 10시 24분이었나요? 어젯밤 10시가 넘어서 공천 취소입니다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성재준 위원님, 아침 저녁으로 판단이 달랐던 이유 뭡니까? 물론 이제 당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처럼 도태 후보의 어떤 그 5.18과 관련된 추가적인 이제 발언이 공개가 됐다. 이것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같은 이제 그 국민의힘의 소속인 하문경 후보가 도태 후보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사과를 하는 말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좀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도태 후보가 잦은 사퇴를 하지 않게 된다면 당적인 차원에서 이거는 좀 컷을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까지가 나온 상태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당의 입장에서도 도태 후보에 대해 좀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도태 후보가 했던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분들 내에서는 약간 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도태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공천 탈락을 시킬 수가 있냐라는 반발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그리고 또 당적인 차원에서는 오늘 또 이제 또 호남 지역에 또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이루어진 결정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고려한 그런 결정이었었고 지금 어제 당 내에서도 강하게 좀 비판 목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 좀 보겠습니다. 수도권 위기론 내세운 당내 반발에 결정 번복했다라는 게 한국일보 기사예요. 지금 여기 보면 아까 하문경 후보 얘기를 했죠. 마포을에 출마한 하문경 사퇴 요구 불씨가 됐다. 부정선거 주장한 단체 참여 등에 이게 논란이 되기도 했다라는 건데 하문경 후보가 뭐라고 사퇴 요구를 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의 적극적인 인정이 국민의힘의 노선인데 도태우 후보가 자진 사퇴하지 않으면 비대위가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문경 후보가 이 얘기를 했다고 해도 윤영월 대표님, 네. 하문경 후보가 사실 당직을 맡고 있거나 사실 주요 인물은 아니거든요. 한 후보 한 명이 취소해야 된다라고 취소한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럼 그 기저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거냐, 뭡니까? 지금 수도권이 아주 팽팽하거든요. 예, 특히 국민의힘이 한동안 우위에 섰다가 지금 다시 좀 밀리는 걸로 많이 나타났어요. 4년 전에 총선에서는 수도권에서 121석 중에 국민의힘이 16석, 네. 서울에서는 49석 중에서 불과 8석으로 참패했습니다. 그때도 망언 얘기가 많았거든요. 예, 노인은 장애인하고 비슷하다. 세월호 갖고 또 비난하고 이게 굉장히 컸는데 수도권이 이렇게 팽팽한 와중에 이런 말 한마디가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권이 전패할 위기까지도 감지되니까 저렇게 나온 건데 국민의힘에서 저는 좀 아니랬다고 봐요. 처음에 지금 공천 번복하기 늦었다. 늦긴 뭘 늦어요. 하루 전에도 바꿀 수 있는 거지.
유권자가 원하면 하루 전에도 바꾸는 건데 안일하게 대처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사과했다. 사과해도 말은 한번 터뜨린 건데요. 말은 상습범이냐 초범이냐 단순 실수냐 의도냐 또 피해자가 용서했느냐 5.18이나 4.3이나 이런 거는 피해자가 용서할 수 없어요. 피해자가 다 땅속에 계시잖아요. 그런 분에 대해서는 막말이 아니고 망언이거든요. 더 엄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막말, 망언 얘기 나온 사람 있잖아요. 리스트를 쫙 올려가지고 네. 그분들 대청소해야 됩니다. 예? 그러지 않으면 우리나라 정치가 바꿔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선거 기간 중에 안 바꾸면 또 네. 못 바꿔요. 선거 기간에 바꿀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딱 있습니다. 하나는 막말, 망언하는 사람 대청소. 네. 또 하나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지금 인감 내고 공인 인증 받지 않았고 결의대회 안 하면요. 선거 끝나면은 아는 척도 안 합니다. 그 특권 내려놓기 싹 하고 네. 막말 망언한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천안함 다 죽여놓고 어디서 나왔냐 뭐 자기 국회의장 보고 욕설하는 사람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 못하면은 시민단체에서 이 사람들 낙선운동을 지금부터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네. 네. 최창렬 교수님 짧게. 딴 거 말고 저 이건 꼭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 네. 조선 후보 왜 가만 놔둡니까? 국민의힘. 누구요? 조수현, 아, 조수연. 대전 서갑. 네. 이 지금 전혀 이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제 사실 저희가 많이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전 몰랐죠. 전 좀 얘기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부분은. 백성들은 진실로 대한족의 망언을 슬퍼했느냐. 이렇게 말이 이거 무조건 커트해야 돼요.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제가 볼 때 이건 정봉주 의원보다 더 심할 수 있어요. 정봉주 전 의원보다. 이 부분을 어떻게 국민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거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또 특히 대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4년 전에 7대 0이었어요. 민주당이 7이었고 국민의힘이 0이었다고요. 한 속도 못 얻었죠, 예, 국민이. 한 소도 못 얻고 이 대전 서갑의 이 조선 후보의 이 말은 이 캐스팅 보터가 충청인데 수도권에 엄청 영향을 줄 겁니다. 이 제가 뭐 국민의힘이 지든 이기든 저는 관계없는 일입니다만 이거 커트하지 않으면요, 전 대전 이 선거 못 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그래서 네. 제가 꼭 해서 이 발언 신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윤영월 대표님도 최창렬 교수님도 기본적으로 막말을 넘어서 망언의 수준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거는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된다. 오히려 도태우 후보 너무 국힘이 안일하게 늦게 대처한 면이 없잖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한 게 다른 발언들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무슨 발언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문재인의 이러한 기이한 행동을 볼 때 죽으면 그만 아닌가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뇌물 혐의가 있던 정치인은 죽음으로 영웅이 되고 그 소속당은 그로 인해 이익을 보았으며 그를 책임 있는 사람이라고 죽여주기까지 하였죠. 이것은 조폭과 같은 집단 의리일 뿐 진정 국가와 공공의 이익을 책임지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공직 후보로서 정상적으로 추천받으려면 5.18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뭐 다른 발언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위원장. 그 이후에 다른 발언들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발언 뭐냐? 앞에 저희가 들었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한 얘기.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것 같은 그 발언들 저희가 좀 같이 봤는데 지금 이런 발언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더는 버티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었던 걸까요? 성재준 위원님. 글쎄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전에 영상으로 나왔던 도태우 후보의 발언 중에서도 물론 이제 뭐 혹자는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얘기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죽으면 그만하는가라고 하는 발언은 뭐 사실 다른 말을 첨언할 게 없이 잘못된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아까 지적이 나왔던 것처럼 충분히 이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잘못된 점을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선거를 우리가 치른 데 있어가지고
지금 이제 그 보수 대 진보 이 양쪽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도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도층에 어떤 영향을 또 줄 수 있는 게 5.18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당의 후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선거를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런 식의 발언들이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마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됐을 것이고 그 결과 이런 결정까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네. 중도층도 따져야 되는 거고 사실 이게 어떤 상식선의 얘기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 아까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젯밤 10시 넘어서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철회했죠. 그리고 오늘 어디 가느냐? 호남에 갑니다. 오늘 한동훈 위원장 네. 오늘 오전 10시에 순천 가고요. 오후 2시에 광주에 갑니다. 그리고 5시에 또 전주. 오늘 일정이 다 이제 호남 일정이에요. 특히 광주도 직접적으로 또 이제 가는 거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 오늘 호남 가서 괜찮을까 하는 얘기가 사실 도태우 후보 공천 취소 얘기가 나오기 전에 어젯밤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공천이 취소가 됐죠. 네. 근데 공천이 취소되고 난 다음에도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위원장 사실 오늘 처음 가는 게 아니라 1월에도 갔었거든요. 1월 초. 그때 이재명 대표가 테러를 당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그때 저희가 저 모습을 보면서 한동훈 찾기다. 네. 한동훈 어딨냐? 왜냐하면 여기가 다 주변을 지금 보시면 사람들이 빼곡한데 전부 보안 요원들입니다. 다 전부. 근데 어제 이 모습, 요 비슷한 모습이 부산에서도 있었다고 해요. 네. 어제 부산 모습 같이 볼까요? 저 모습입니다. 한동훈 찾기. 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아까와는 좀 다른 느낌의 북적임이긴 합니다. 다른 느낌의 북적임이긴 한데 어제는 뭐 보안요원보다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오늘 가는 곳은 부산이 아니죠. 광주입니다. 광주에서 안전 문제 괜찮을까라는 점입니다. 네, 조윤선 변호사님. 한동훈 위원장 오늘 어떻게 보십니까? 안전 문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무서우셨나 봐요. 굉장히 공교롭죠. 호남 방문을 직전에 갑자기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하게 되었는데 도태우 후보에 대한 문제는 불거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다가 기존에 나와 있던 그런 극악한 망언을 근거로 해서 이제서야 공천을 취소했다는 점 참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실 정봉주 후보와 도태우 후보는 사실 좀 결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정봉주 후보의 경우에도 물론 막말이죠.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 없는 막말입니다. 근데 도태우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상 형사처벌이 가능할 정도의 발언이에요. 우리나라 5.18 민주화 운동법에 따르면 이런 5.18과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법이 형법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처벌 규정이 정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하는 후보를 버젓이 공당의 후보로 추천한다는 거 그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공천 취소한 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하겠지만 너무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만시지탄이다 말씀하셨어요. 송재준 의원님. 아무래도 요거는 조금 제가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막말이나 이런 거를 비판할 때 같은 경우는 저는 기준이 똑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냐 아니면 뭐 민주당이냐 당적인 차원에 따라 가지고 나눠지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잘못된 말이라고 하면 둘 다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아까 전에 이제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도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전봉주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밝히기에 전과 9번이라고 스스로 밝혔거든요. 그럼 전과 9번인 사람이 그러면 공천이 됐다라는 문제가 또 지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은 조금 똑같이 가야 된다라는 말씀만 좀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야 누가 더 나쁜가 잘못된 말을 했는가라는 말을 본의 아니게 경쟁하듯 지금 전해드리게 되는 마음이 참 깝깝하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이 한동훈 위원장 광주에 가죠. 오늘 광주에서 안전 문제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광주에 한동훈 위원장보다 하루 먼저 간 사람이 있죠. 정확히는 이틀 정도 먼저 간 거죠. 호남에.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광주 찾은 조국. 윤석열, 한동훈은 전두환의 후예. 네. 조국 대표, 조국혁신당 대표. 네. 어제 광주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같이 볼까요? 도태우 변호사의 대구 중남구 공천 확정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전두환의 후예란 사실을 자인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들이 전두환의 후예라는 사실을 자인했습니다. 후예가 아니라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다 운운하면서 5.18 북한 개입설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의 공천을 강행할 수 있습니까? 이에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대구에 공천한 도태우 후보를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즉각 고발하겠습니다. 네, 조국 대표의 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윤영걸 대표님, 예. 조국 대표 말에 따르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전두환의 후예가 광주에 간다라는 프레임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조국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지금 가장 지지율이 높은 데가 또 광주잖아요. 네. 거기 지지자들을 통해서 향해서 한 말이긴 한데 너무 좀 저것도 막말이죠. 어떻게 보면 윤석열, 한동훈은 전두환의 후예다. 어떻게 보면 12.12 쿠데타 일으키고 그 사람 생명까지 살상해서 그런 독재하고 또 비자금 축적했던 사람을 어떻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후예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저것도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 할 막말이죠. 본인이 잘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왔을까요? 본인이 입시 비리부터 온갖 비리를 해가지고 그게 빌미가 돼서 추미애 장관부터 확대 재생산이 돼서 저런 일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뭐 광주 시민을 겨냥해서 저런 말 한 거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네. 조국 장관은 전 장관은 저 말 한마디만으로도 정치인 자격이 없다. 저는 정치인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극단 정치, 증오의 정치를 자꾸 부풀리잖아요.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대로 저런 정치인이 자꾸 그 국민 분열을 조장하면은 우리나라가 갈수록 후진국이 돼가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네. 마무리가 각성을 촉구합니다라고 이 논평을 해주신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조국 대표의 얘기도 막말 범죄 아니냐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지금 등장하는 인물마다 다 지금 혼나는 사람들만 지금 잔뜩 있습니다. 지금 조국 대표 이런 말하면 안 된다. 지금 어쨌거나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광주에서 뭔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열기가 좀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열을 시켜놓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이 예열된 상황에 윤 대통령 모래를 한 줌 뿌렸다고 해야 될까요?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전남 국립의대 추진 뒤늦게 호남서 홀대론 시키기.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전남 무안에 갔습니다.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직접 들어보시죠. 국립의대 추진 문제는 먼저 어느 대학에다가 할 건지를 전남도에서 좀 정해서 또 의견 수렴을 해서 알려주시면은 저희들도 이거를 하여튼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남에 국립의대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남 이 호남이 잘 돼야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근데 이걸 보면 최창열 교수님, 조국 대표가 기름을 부었고요. 윤 대통령이 모래를 뿌렸습니다. 그 기름 뿌리고 모래 뿌린 곳 그 광주에 간 오늘 한동훈 위원장, 광주 민심 어떨까요? 전남에 국립의대 추진한다고 해서 광주 민심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전혀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민생 토론회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거 하나 지적하고 넘어갑시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가 별로 문제가 없다 손 치더라도 여당의 주장처럼 지금 대통령께서 선거가 다가오면 민생 토론을 좀 자제하는 게 맞다고 좀 봐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런 비슷한 토론을 했습니다만 선거 임박해서 좀 자제했거든요. 일단 그 말씀 하나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기 아까 그 조국 대표, 그건 전 우리 윤영걸 대표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네. 한동훈, 윤석열이 어떻게 전두환의 후예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징후의 정치를 부추기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 발언을 최고조로 끌어올려가지고 지지를 결집하려 하는 것 가장 나쁜 정치 형태거든요. 우리 정치인들이 여기 아주 너무 재미를 붙였어요. 정치공학이나 이런 선거공학에 아주 그냥 그것만 거의 답습하는 것 같아서 뭐 막말 망언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정치적인 공세를 높인 정치적 수사이라 하더라도 이런 말은 자제하지 않으면 중도층은 또 싫어할 거예요. 이런 말은들. 조국신당이 요즘
지지율이 좀 좋다고 나와서 이렇게 막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항상 중도층을 봐야 돼요. 수도권 선거나 이런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여야가 지금 중도층 아닌 자신들의 지지층만 많이 보고 정치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제가 또 지적을 합니다. 예. 네. 또 혼났습니다. 네. 여야 잘해라. 지금 오늘 하도 한 시간 내내 저희 지금 혼나는 시간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지금 계속 지금 혼나는 상황. 근데 이런 가운데 사실 저희가 도태우 후보 그리고 앞서서 정봉주 후보 얘기를 했는데 어제 공천 취소가 된 사람 또 있죠. 상대적으로 좀 주목을 못 받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누구냐? 돈봉투 의혹 정우택 공천 취소. 김연아, 박일호 이어 세 번째다.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도 공천이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성재준 의원님, 사실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는 진직의 논란이 있었는데 괜찮다고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어제 또 갑자기 공천 취소가 됐어요. 좀 갑작스러운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처음에 같은 경우는 이제 정우택 후보가 얘기했던 해명에 대해 가지고 당적인 차원에서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은데,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사업가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증언이 또 있었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정우택 후보가 약간 좀 사업가를 뭐 회유하려고 했다 그런 정황까지도 이제 밝혀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적인 차원에서 더 부담감을 느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일단 전략 이제 또 지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후보가 또 결정이 됐습니다. 서승우 이제 충북 전 행정부지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당적인 차원에서는 이제 문제가 좀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바로 일단 또 해결책까지 지금 만들어서 별다른 일단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게끔 일단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일단 처음엔 괜찮다고 봤었지만 거기서 상황이 변했다. 추가 증언, 어떤 정황 같은 게 더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또 조치를 취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다음 키워드로 좀 넘어가 볼까요?